설마 이번에 진짜 보스인가? 안내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간지표 채널 휴덱스의 지표입니다. 동학개미운동. 정말 따뜻하고 이제 가슴이 부풀어 오르면서 등뒤가 든든해지는 그런 단어죠. 올해 상반기를 진짜 핫하게 달군 가장 뜨거운 단어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 동학개미운동이 해산해야 될 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차례 영상을 통해서 미중 무역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제랑 오늘 지수가 조금 흔들렸죠. 저희가 진짜 이 농악개미 운동이라는 거에 힘입어가지고 코스피도 이제 2000선을 탈환했고, 이제 코스닥은 더 재빠르게 700선 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틀 연속 지수가 이제 조금씩 변동폭이 결국에는 장 막판에는 거의 다 이제 끌어올리긴 했지만, 어쨌든 장중에 지수가 큰 폭으로 어제 50포인트, 오늘 한 30포인트 정도씩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신 분들도 댓글이나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지금이라도 빼야 되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솔찬히 이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수준이 여러분들과 극히 다르지 않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도 나지 않는 거의 같은 페이지 1쪽과 2쪽 같은 그런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절대 드릴 수가 없죠.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것도 말을 안 드리는 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사실 이제 주식을 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선택은 이제 고객님께서 하시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증권사에서도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말을 할 거면 애초에 추천을 안 했어야 돼. 추천할 거는 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마음 정하는 것까지는 다 정해놓고,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밑장 빼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런 느낌을 줄까봐 이제 제가 이제 뇌피셜로 이야기할 때마다 진짜 저도 같이 이제 살 거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게 아니라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종목이라든지 그런 거는 거의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런 거는 이제 불사조 님이라든지 아니면 장원개미 님이라든지 엄청 잘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전문가 분들이 하시는 거고, 이제 저는 전체적인 스토리, 아니면 시간 없으신 분들은 제 영상만 보면은 이제 뉴스를 볼 필요가 없을 정도의 흐름, 이런 것들을 주로 전달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것조차도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사실 생각은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영상 올린 이후에 진행 상황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제 뉴스 볼 시간 없었던 분들은 그것만 보면 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은 능력도 안 되지만, 근데 그게 또 제가 말한다고 해서 신뢰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니까, 제 의견 말고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최대한 제 의견을 배제한 채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오건영 팀장님, 그리고 이제 김일구 상무님, 그리고 이제 김효진 팀장님이 세 분의 이야기를 조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여기에는 동학개미운동 이제는 해산할 때라는 이야기도 이제 제가 그냥 적은 게 아니라, 한 저번 주쯤인가 3프로TV에서 이제 김일구 상무님,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투자증권에 계시는 상무님이실 텐데 내공이 굉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했던 말을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건데, 우선 이 세 분의 말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논조는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해주신 어제 한 이제 김효진 팀장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쭉 이제 제가 중요한 뉴스들만 뽑아봤는데, 우선 표결은 지나갔죠. 한 표 반대였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어디냐, 얘네 투표가 거수 투표래요. 손들어서 하는 애도.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벨 누르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시진핑 녹색 누르고 있네. 이 시기 찬성했구만. 얘는 지금 시진핑이, 희한하네. 제가 사회생활을 해본 우리가 보기로는 시진핑이 이미 눌렀는데 바로 옆자리 쓰면서 아직 누르지 않은 거, 이렇게 손의 모양을 봤을 때 누를 듯 말 듯 고민하는 이 손가락 모양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인데, 얘가 반대했나? 아무튼 이렇게 딱 있잖아요. 찬성, 반대, 기권. 이렇게 거수 투표라 가지고 사실 반대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저희가 회사에서도 이제 사장님이 이야기할 때 불만인 사람 손 들어봐 하면 아무도 손 못 드는데, 공산국가에서 들 수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한 명이 반대를 했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전원 찬성이면은 너무 눈치 보이니까 그래도 좀 머쓱하니까 한 명 반대 넣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 174명 중에 홍콩 대표가 한 명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냥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 이렇게 이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 관영 매체 같은 데서 미국의 제재 수단 별거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이제 김효진 팀장님 이야기에도 포함되는 내용일 건데,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 또 제가 영상에서 중국에서 이제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는 거는 뭐 지금 당장 수출을 뭐 늘리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 써 있다시피 이제 미국 보란듯, 그러니까 우리 너네랑 한판 해보겠다 이 이야기를 강하게 이제 애둘러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은 1달러에 7위안 하방이 이제 7위안보다 낮은 게 미국이 원하는 그 딱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7위안을 넘어서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설전을 하고 이런 식이 있었는데, 이번 주 내내 7.1 막 이 정도 계속 넘었었는데, 오늘도 이제 보란 듯이 평가 절하했고, 이제 1달러 어제까지만 해도 7.4위안까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오늘은 또 7.5위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홍콩이 문제가 아니라 홍콩을 포함한 소수민족을 전부 다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내년이 이제 중국 공산당 창단 100주년이라서 그 전에 이 그 뭐라고 해야, 얘네는 주권 강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 소수민족에 대한 지배력 강화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예, 왜냐하면 주권이라는 거는 주인이라는 건데, 소수민족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기들의 주권을 뺏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공산당 창단 이제 100주년을 앞두고 자기의 세를 더 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모든 조건이 잘 맞아 떨어진 거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대만도 이제 홍콩을 두드리고 있지만, 대만 너네도 조심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평화통일. 이게 누구 입장에서의 평화통일입니까? 어쨌든 대만과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네는 강하게 이걸 밀어붙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사실상 만장일치 통과하니까 미국은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 요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어제랑 오늘 저희 이제 중시 같은 게 좀 떨어졌던 게, 트럼프가 내일 그러니까 30일 날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했죠. 사실 저번 영상 올렸을 때에는 강력한 한방이라고 하길래 저는 이제 홍콩 보안법 표결 전에 그 전에 올릴 줄 알았는데, 이게 진해 장까지 다 미국 장까지 걱정을 트럼프가 하는 건지 30일 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 거수, 아이고. 자, 초등학교에서도 안 하는 거수 투표를 하죠? 자, 당연히 그렇게 나오니까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제 홍콩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있던 위구르 같은 소수민족의 억압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제 전 세계에다가 이렇게 의견을 구하고 있고, 사실 요거랑 살짝은 떨어져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미국이 진짜 당연히 아시겠지만, 모든 뭐 제 구독자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미국이 착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미국이 경찰 국가, 세계의 경찰 국가를 자처하고 나갔던 거는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뭐 미국에 기름 많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큰 거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셰일 업체들에 대한 이제 생산 단가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사우디랑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한 30불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데, 미국은 30불 하면 파산하는 기업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시추라고 하나요? 그 시추에 대한 기술이 좋아지면서 셰일 업체들이 이제 셰일을 많이 생산하게 된 거고, 이제는 미국이 에너지에 대한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 집권 이후부터는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을 자처하기보다는 미국 스스로 우리 미국만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이제 위구르 등 소수민족 책임 뭐 이런 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얘네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얘네 중국이 하는 행동을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한테 이제 다 같이 프레임을 엮어가지고 편먹기 하려고, 네, 이런 식으로 중국 물어뜯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지, 절대 미국이 착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홍콩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수민족에 대한 이야기까지 뭐 제가 저번 영상 때 이야기했었는데, 그때까지만 뉴스에 없긴 했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제 끌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뭐 미국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발효된 건 아닌데, 일부 의원들은 이제 중국 이공계 학생은 미국에서 이제 쫓아내야 된다, 뭐 이런 안전한 캠퍼스법 같은 것도 발의는 했다라는 거죠. 넘어갔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발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떤 정도의 그 분위기를 보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느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 근데 사실은 이제 북한도 좀 불쌍하긴 한데, 북한도 지금 뭐 자기들 밥가름하기도 지금 힘든데, 어쨌든 중국이 해달라고 했겠죠.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나와서 핵전쟁 억제령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뭐 그 대가를 이제 톡톡히
따르고 있는 거죠. 이제 미국이 북한이 돈 세탁한 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캐서 이제 때리는 건데 이건 이제 북한만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 북한보다는 중국을 때린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북한의 돈 세탁을 중국의 은행이 해줬다. 그래서 이제 중국 은행에 이제 뭐 엄청난 벌금을 때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당연히 중국을 때리는 거고 뭐 화웨이 같은 것도 다 관련이 돼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 중국 편 드는 사람들은 다 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아까 전에도 제가 몇 번 올렸던 영상에서도 계속 이제 연합을 만들고 있다. 막 뭐 재미삼아 뭐 얼라이언스와 호드 같은 그런 양대 산맥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미국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자기 편을 구하고 있어요. 미국 국방의 부차관보가 여러 뭐 한국같이 아직 자기들 편을 들지 않은 이제 나라들을 거론하면서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너네 우리랑 함께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강력하게 집단적으로 수호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요구에 순응할지를 선택해라, 요렇게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설마 우리나라가 물론 뭐 저는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잠깐 제가 배움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다시 한번 뭐 이번 시간을 빌어서 잠깐 사과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는 조금 느낌이 있는데, 이제는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는데 그전에는 친북 정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북 정책의 유화다 이런 거에 대한 사실 뉘앙스 구분을 제가 못할 정도로 좀 멍청해가지고 이제 몰랐고 그때 이제 실수한 건 죄송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제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 한국은 사실 중국 편을 들어도 경제가 힘들 확률이 매우 높고 미국 편을 들어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힘들 확률이 당연히 매우 높죠. 당연히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최대한 줄타기를 하면서 욕 안 먹게 대답을 안 하는 게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이제 미국과 중국이 대놓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답변을 할지 아니면 답변을 안 하기 위한 그 방법을 어떻게 현명하게 짤지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근데 사실 설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진 않겠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함과 동시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아무튼 요렇게 저희한테 선택을 하라고 수능을 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조금씩 그 미국 연합과 이제 중국 연합의 편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중국의 TV를 제재하는 그런 이제 그걸 했잖아요. 그 예전에 송환법 관련해서 중국 TV가 너무 편파적인 방송을 했으니 너네 이제 제재하겠다 요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홍콩인에 대해서 시민권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홍콩인들이 요즘에 너무 불안하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홍콩인들은 사실 뭐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완전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중국, 그러니까 공산국가로 포함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명 같은 거를 되게 이제 이민 망명 이런 걸 많이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영국이 31만 명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제 또 더 긁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영국이 왜 이렇게 조금 심각하게 반응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보리슨 총리가 이제 겁나 아팠기 때문에 중국이 좀 짜증났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유럽 자체가 이번에 자기들이 쓰고 있던 고귀한 가면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벗어 던지게 됐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타이타닉 같은 거 보면, 그 영화 타이타닉 보신 분들, 요즘 어린 분들은 못 보셨나?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엄청 잘생겼을 때 찍은 영화가 있는데, 그 타이타닉이라는 큰 배가 침몰할 때 보면 그 영국 신사 중에서 자기 혼자서 살려고 막 그러는 애가 있어요. 그 침몰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괜찮을 때까지는 굉장히 신사적으로 잘생긴 외모로 여자들을 후려보려고 했는데 딱 배가 부서지려고 하니까 막 아기 데리고 가서 아기 아빠인 척 막 배에 타려고 하고 아무튼 엄청 치졸하고 병신 같은 새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유럽이 조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집단적 나라 자체가 좀 그렇게 됐잖아요. 막 우리가 맨날 가서 막 유럽이네 역시 커피는 이탈리아 막 도피오 주세요 뭐 요렇게 해서 막 커피 마시고 막 걔네 뭐 일할 것도 없이 그냥 뭐 거지도 와인 마시면 잘생겼네 하면서 이제 막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살짝 이렇게 살짝 선민 같은 그런 느낌의 인식이 없을 수 없긴 했죠. 솔직히 말하면 그랬는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얘네가 하는 행동들, 뭐 인종차별, 진짜 인종차별 자체도 되게 극단적으로 하는, 조금은 무식해 보이는, 덜 배운 것 같은, 그리고 뭐 사회 제도적인 모습, 얘네가 가지고 오는 팬데믹, 그 이후에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생계를 위해서 억지로 서로 마스크를 벗으려고 하는 모습이라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나쁘끄럽게 만든 게 중국일 수도 있어서 이제 중국을 조금 싫어할 수도 있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요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사실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홍콩을 직접 지배했던 나라이기도 하고 지금 대부분 미국 연합에 있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국가예요. 근데 이제 홍콩이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천병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떻게 될지 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자본주의이긴 한데 굉장히 자본주의 같지 않은 모습, 특히 일본은 조금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자국주의, 이기주의가 강하고 이기주의와 자국 중심주의와 국뽕이 섞이기 시작하면 살짝 뭐 아무튼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홍콩에 관련해서 되게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영국도 뭐 개인적인, 내가 살아오면서 제일 아팠다라는 개인적인 원한과 함께 네, 이렇게 이제 홍콩인을 시민권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캐나다에서도 미국 편을 든 거라고 봐야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이 아주머니가, 이 부회장님이 화웨이의 멍완저 누나예요. 멍완저 누나인데, 요 분이 이제 캐나다에서 그 미국이 그 국제 범죄자로 잡아달라고 해가지고 캐나다에서 잡아서 재판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캐나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 국제 범죄자 맞으니까 미국한테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웨이 부회장인데,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이 화웨이 엄청 때리고 일본도 때리고 사방팔방에서 때리고, 이제 화웨이에서도 이제 미국 씨발 싫어, 죄송합니다. 하와이에서도 미국 찌발 막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얘를 미국으로 보낸다고 했으니까 얘가 또 이제 미중의 새 내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홍콩 보안법 통과에 대해서 자치훼손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외무장관인데 요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요거는 좀 살짝 뒤 기사를 보면 재밌긴 한데, 근데 EU 같은 경우에는 홍콩 국보법 문제에 대해서 미국 편 들어줄 분위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대요. 그리고 여기 메르켈이라고 하잖아요. 메르켈이 이제 독일 총리잖아요. 외무장관은 홍콩에 대해서 중국이 잘못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메르켈은 아니라고 하는 거야. 살짝 이제 뭐야, 이 뉴스 기사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자국적인 느낌과 이제 연합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상세히 자세히 아시는 분은 댓글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면 제가 매우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영국이나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에 유로스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입장이 살짝 애매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얘네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요 중간에서 줄타기 하면 과실이 떨어질 거는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상패를 하면, 뭐 홍콩에 상장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홍콩도 이렇게 넘어가서 홍콩에서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면 중국에서 이 기업들을 어디에다가 상장을 시키느냐. 중국이 유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럽장에 상장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거기에 대한 걸 우려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얘네 입장에서는 탐이 안 날 수 없죠, 사실. 그리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EU를 그냥 사실 혼자서 하드캐리하고 있는 그런, 진짜 어떻게 보면 부실골 사이에 있는 그랜드마스터?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요렇게 살짝, 아주 살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중국을 질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차잉원, 이분은 읽을 때마다 발음이 어려운 것 같은데, 차잉원, 이분이 이제 대만의 총통이신데, 이분은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엮여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원래 이분이 재선인데 원래 지지율 낮아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3% 보고 알았는데, 지지율 낮아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거 가지고 반중 프레임으로 다시 재선되신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이렇게 이제 언론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무력 시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 해군이 이제 남중국해에서도 이제 자유항행 한다고 하면서 이제 대중국 위력 시위를 빡세게 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베트남도 또 이제 미국과 같이 손잡고 여름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또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뭐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절대적으로 한국에서 당연히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에도 남중국해나 대만 뭐 요쪽에서 미사일 한두 발 정도는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만약에 극단적으로 간다면.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죠. 중국도 계속 이제 이렇게 이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홍콩 사람들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내가 진짜 자본주의가 안 해본 사람은 없어도 한 번 해본 사람은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게임도 현질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현질을 한 번 해본 사람은 현질을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잘 모르시는 건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자기들이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도 걱정이고 또 이제 미국 기업들 다 미국으로 옮기면은 돈 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 떠나는 것도 걱정이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기술을 못 얻을지 걱정이고 이제 홍콩이 진짜 걱정에 많이 쌓여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홍콩 나라적으로도 그런데 국민들도 이제 탈출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 와중에 근데 이제 인도 전 인도를 되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제 영상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니프티 50에 대한 언급을 제가 몇 번 한 적이 꽤 있어요. 지금도 계속 보고 있고 며칠 전에 한번 살려다가 못 샀는데 지금 10% 올라가지고 되게 배도 아프고 그런데 지금 인도가 다시 힘들어서 조만간 또 빠질 것 같아서 그때 이제 들어가볼까 하고 있는데 인도가 진짜 특이한 나라예요. 가보면 저도 이제 한 몇 달쯤 살아봤었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재밌는 썰을 인도 길바닥에서 똥 싸는 사람들의 썰을 한번 풀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풀어드릴 건데 아무튼 지금 인도랑 중국이 국경 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미국이 슬쩍 와가지고 야 내가 국경 분쟁 중재해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제 인도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인도는 역시 줏대 있는 나라 불가촉 천민이랑은 악수도 안 하는 나라 여기에서는 미국의 제안을 바로 거절쳤고 일종의 인도는 중립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국은 어떻냐 지금 이제 직접 압박을 계속 넣고 있는데 어떤 입장 표명도 못하고 있죠. 원칙적인 답변만 주고 있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요거 하나를 보자면 어제 그 경상도 쪽에 사드를 저녁에 뭐 몰래 넣으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시위에 걸려서 뭐 중단됐다던가 아무튼 그렇게 사드를 이제 배치를 하려고 움직이려고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드를 그쪽에 이제 액션을 취했더라고요. 근데 요 액션이 지금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편도 못 들기는 하는데 이 사드를 슬쩍 옮김으로써 내가 우리는 중립을 지킬 거지만 살짝 미국 너네 편을 살짝 드는 느낌 뭐 이런 식의 제스처를 살짝 취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되게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뉴스는 이 정도예요. 요 정도 외에는 뭐 지금까지는 나온 뉴스는 특별한 거는 더 없고 아마 내일쯤 돼야 이제 트럼프 기자회견이 나오고 나야지 그 다음에 또 중국에 대한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제가 이제 뭐 방송 통하거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지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제 커뮤니티를 되게 자주 봐주세요. 거기를 자주 봐주시면은 좋은 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자주 이제 못 올리는 것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엄청 제가 또 직장인이다 보니까 막 매일매일 하루에 막 3-4개씩 이렇게 올리지는 못하는데 중요한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3프로에서 오건영이나 뭐 김효진 뭐 이런 분들이 했던 영상은 막 1시간 넘거든요. 그런 것들 다 보시면 힘드시니까 그런 건 제가 요약을 해서 커뮤니티에 한 번씩 올려드리고 해요. 또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다음 주 장이 상방일지 하방일지에 대한 투표를 또 할 거고 할 예정이니까 커뮤니티를 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스 서머리는 이 정도로 끝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효진 팀장님이 3프로에서 했던 이야기를 여기서부터는 최대한 제 의견을 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오건영 팀장님이랑 김일구 팀장님도 거의 논조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중 무역 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이제 그 김효진 팀장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수출 비중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콩과 중국이 상호 간에 수출을 얼마나 의존하는지 요거를 본 건데 예전에는 이제 홍콩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하죠? 그 이 쉬운 단어를 내가 지금 생각을 못했다는 건가? 허브를 생각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중간 통로 허브 맞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민망한데? 땀나는데? 그 중국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홍콩을 거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트럼프도 홍콩을 때리면서 특별지위를 뺏으면서 중국을 흔들려고 한 건데 실제로 과거랑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중국은 최근에 이제 중국 말로는 아마도 송환법 이후부터 아니죠 그 전부터 했고 그때부터 더 급격했겠죠. 그렇게 해서 과거에 비해서 중국은 홍콩에 이제 수출을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로 아예 비교를 해서 오셨어요. 그 데이터를 보시면 좋겠지만 안 보더라도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맞아요. 요거예요. 중국은 홍콩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졌는데 반대로 홍콩은 중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중국은 사실 홍콩을 이제 미국이 아까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미국이 홍콩을 때려가지고 홍콩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중국은 크게 타격을 입지 않는데 홍콩은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면.
왜냐하면 중국에 의존하는 수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어느 정도로 높아졌냐면 홍콩은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면 성장률이 바로 마이너스로 간답니다. 몇 년간 계속 또 낮아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홍콩 독자적으로 지금 자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중국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홍콩을 때리면, 미국이 홍콩을 때리는 거에 대해서 뭐 중국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홍콩이 오히려 더 상관이 있고,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홍콩에 대한 의존도를 굉장히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제적인 판단보다는 내년에 있을 공산당 창단 100주년에 앞서서 조금 정치적인 판단을 할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어떤 말이냐?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홍콩을 때리는 거는 홍콩을 때리는 게 아니라 홍콩과 대만과 위구르와 몽골과 이런 소수민족들을 다 때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뭐 이미 경제적인 의존도도 홍콩에 대해서 낮춰놓기도 했지만 그래도 조금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내년에 있을 공산당 창단 100주년 전에 홍콩과 대만과 뭐 이런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훈련병인데 그때 막 대대장이 와. 그 대대장이 오면은 사실 갑자기 그 밥이 원래는 김치에 똥국만 나오다가 갑자기 막 군대리아가 나오잖아요. 아니면 막 소고기 볶음, 아니면은 희한하게 소세지 볶음인데 그 옆에 소불고기가 같이 나와. 와, 상상했네. 그렇게 막 소불고기랑 소세지, 야채볶음이 같이 나오면은 사실 대대 입장에서는 식비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대대장이 와가지고 아이고 여기는 이렇게 훈련병들을 신경 쓰는구만 이러면은 내가 나중에 진급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얘네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여기에 대만도 엮여 있고 대만 총통이 지금 홍콩편을 계속 들면서 중국을 긁기 때문에 더 강하게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홍콩의 입장은 이런데 그럼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려면 그걸 한번 봐야 된다고 해요. 김효진 팀장님 말로는 이제 금융 허브로서 홍콩이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혹시라도 이제 중국에게 홍콩이 중요해지지 않은 만큼 전 세계에 있어서 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홍콩도 중요해지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봤더니 여전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게 홍콩이 중요할까요? 근데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3%에서 썸네일 어그로 완전 끌었더라고요. 아직도 홍콩이 중요할까? 이렇게 어그로를 끄셨던데 그런 거 보면 역시 썸네일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큰 채널에서도 그렇게 썸네일을 하는데 내가 요즘에 한 거는 조금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긴 하고요. 어쨌든 홍콩은 아직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역시 최대한 어쨌든 간에 이거를 더 이용해서 혼란을 더 조장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홍콩이 흔들리면은 한국은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고요. 홍콩이 아직도 이제 외환 시장에서는 세계 4위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김효진 팀장 이야기하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뭔가 세 가지인데, 홍콩에서 해외 자금이 이탈하는지에 관한 뉴스를 무조건 잘 챙겨 보셔야 되고, 홍콩에서 페그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뉴스를 계속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위험해질 때마다 이제 페그제라고 하는 거는 뭐 거의 고정 환율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뭐 1,000원이었다가 뭐 1,200원이었다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1홍달에 7.7달러 뭐 이 정도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정해져 있는 거를 맞추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 한국은행 같은 데서 엄청나게 이제 힘이 많이 들겠죠. 근데 힘이 많이 든 대신 그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금융적인 안정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금융 허브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은 금융 자금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페그제 유지에 관련된 많은, 옛날에도 역사적으로 많은 엄청난 숏 베팅과 숏 베팅했다가 망한 해치펀드 이런 것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페그제 유지에 관련 뉴스를 이제 눈여겨봐야 되고, 또 이제 환율 관련된 내용은 꼭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 환율도 그렇고 지금 중국의 위안화 환율도 그렇고, 요게 사실은 환율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지표, 한국도 1250원 넘으면 위험하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저희 3월 22일 때도 딱 1250원 정도까지 갔었고, 요 세 가지가 이제 김효진 팀장님이 꼭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 미중 무역 분쟁이 단기간에 끝날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넣자면 이제 오건영 팀장님께서는 이제 그 연준과 이제 시장이 원하는 바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시장은 마이너스 금리를 원하고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를 원치 않는데, 여기에서 오는 괴리가 일으킬 시장에 대한 불안, 요거를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거까지 네 가지를 조금 이제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엎어서 제가 한두 마디 더 하고 싶은 게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에는 어쨌든 제 의견을 최대한 빼고 이제 의견을 전달 드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별다른 말씀은 안 드릴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주말이 오니까 다들 지금이야말로 진짜 저희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뉴스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많이 해서 또 커뮤니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에도 주말간이라도 중요한 뉴스 있으면 또 올려드릴 테니까 꼭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그러면 또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뭐 다른 골머리 썩지 마시고 제 방송만 보신 다음에 요 방송 올라간 이후에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주변에 추천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이제 구독도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